안녕하십니까, 백화도원입니다. 오늘은 가을 전정을 하러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초생 재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초생 재배와 청경 재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생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풀을 키워가면서 하는 것을 초생 재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풀의 종류가 틀립니다. 지금 나오는 종류들이 보면 이 근처에만 해도 민들레도 있고, 망초도 있고, 발행이도 있고, 쑥도 있고, 도깨비 바늘도 있고, 개망초도 있고요. 여기 이제 뱀딸기도 있고, 돌피도 있고, 여기 이제 크로바도 있네요. 크로바도 있고, 이런 엽기라는 식물도 있고, 제가 관찰하기로는 30여 종류의 이제 풀들이 있습니다. 초생 재배할 때 여러 가지 풀이 자란다는 것은 미생물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생 재배를 하지 않고 풀을 이제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청경 재배는 이렇게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미생물이 다양해야 되는 이유는 나무에 이제 질병이 오는 게 미생물의 어느 특정 성분의 미생물이 이제 많아지거나 없어질 때 이제 나무에 질병이 오는데, 초생 재배가 좋은 이유는 수분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풀들이 이렇게 지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 마르질 않는다는 겁니다.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토양 속에 수분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는데, 풀들이 죽고 나면 이제 유기물들이 쌓이는데, 토양 속 유기물 1% 정도만 되더라도 사방 1m의 면적에 한 17리터 정도의 물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날이 가무를 때도 이제 주지 않더라도 관수 시설 없이, 그러니까 과수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과수 농사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관수 시설 없이는 아예 농사 지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청경 재배했을 때 얘기고, 이렇게 풀을 키워가면서 하는 초생 재배는 관수 시설 없이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수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과실의 크기는 작지만 다른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풀들이 죽고 나서 이제 그대로 나중에 다 유기물로 쌓인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질소의 측면이라고 봤을 때도 유리한 점이 많은데, 자연에서는 이제 그 비료를 일부러 주지 않더라도 질소가 공급되는 게 그 4가지 정도 경로가 있는데, 강우에 의해서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도 이제 그 비에 의해서도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유기물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서 양분을 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 그 2가지 방법이 있고, 질소 고정균에 의해서 질소가 고정이 되는데, 질소 고정균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숙주 생물 없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이제 공기 중에 질소를 이제 고정하는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단생 질소 고정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크로버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그 공생 질소 고정균이라고 해서, 보통 콩과 식물에서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형태로 이제 질소분을 공급을 해주는데, 공생 질소 고정균은 식물의 뿌리에 이제 기생하면서 공기 중에 질소를 땅속에 고정해주는 미생물을 말하는데, 콩과 식물 중에서 특히 이 크로버 같은 경우에는 1헥타르당 연간 질소분을 한 500kg 정도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 과수원이 지금 한 1헥타르가 좀 넘습니다. 과수원에 이제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로 이제 질소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건데, 500kg이라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비료 이제 20kg짜리 비료에 질소분이 대부분 9kg 정도 이제 들어가니까, 비료로 치면 한 55포 정도 이렇게 질소 비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물의 뿌리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초생 재배가 아닌 청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거름을 이제 이 나무 이 수관 폭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뿌려주게 되는데, 과수나무는 대부분 이제 천근성이기 때문에 뿌리가 이 지표면으로부터 땅속 20cm 정도까지 그 깊이로 한 80% 정도가 이제 잔뿌리가 이제 분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주었을 때 뿌리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20cm 지표면에서부터 20cm 안에 이제 잔뿌리의 대부분이 80%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비료와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이제 땅 위로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대부분의 뿌리가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풀이 없으니까 비료를 주면 이제 양분을 다 독식할 수가 있습니다. 청경 재배를 했을 때는 양분을 그냥 다 그대로 나무가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좋지만 뿌리는 넓게 깊이 뻗어 들어가질 않습니다. 물을 위에서 주고 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초생 재배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하고 그 나무의 뿌리하고 양분 경합을 합니다. 일부는 뿌리가 뻗어 올라오면서 위로도 올라오지만 밑으로도 많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양분 경합을 이제 할 때는 그렇고 풀들이 이제 쓰러졌을 때는 대신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양분을 또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더 넓게 뻗어 나갈 수가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청경 재배하는 곳에는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 보면 금방 쓰러지거나 태풍이 불면 이제 금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생 재배하는 곳에는 뿌리가 더 깊게 해서 물을 찾아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를 잡고 흔들고 매달려도 잘 부러지거나 넘어가질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그런 점이 이제 좋은 점이고, 그리고 작물의 뿌리는 이제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온대지 지방에서는 보통 이제 작물의 뿌리하고 지상부의 이제 그 비율이, 뿌리가 1이라 그러면 지상부는 약 5 정도, 무게로 따졌을 때 그 정도의 이제 차이를 보이는데, 그런 사막 같은 지역에는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한 9배 정도 더 무거운 그런 식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사막에 있는 선인장도 어떤 종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이제 한 반경 한 300m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선인장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300m면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한 1헥타르가 좀 넘는 과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저 끝까지 거의 한 300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정도까지 뿌리가 뻗어 있다가 이제 한번 살짝 내리는 비가 내리면 그걸 이제 뻗어져 있던 뿌리들에서 물을 흡수하게 되니까 한번 약하게 내리는 비에도 한 100배 이상 몸체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선인장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생 재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초생 재배를 하는 이유와 이제 초생 재배 그리고 이제 청경 재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